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당 폭격 시작합니다. 융당 폭격 대상자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속보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 공식 참석자 7명 중 단 2명만 참석했습니다. 5명은 불참했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 그리고 지도부 퇴진론을 둘러싼 내용이 이제 점입 가경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둘만 참석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최고위원들은 불참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사태경, 이준석 등 과거 바른정당 출신의 최고위원 3분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권은희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수민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그러니까 항의의 뜻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당 출신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에 몰린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지원하지 않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했다? 어쨌든 7명의 성원 중에서 5명이 불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데 5명이 회의도 안 나온다. 이 회의는 월요일 정례회의입니다. 오늘은요, 월요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손학규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의 말입니다. 오늘 최고위원들이 많이 못 나오셨다. 당내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다음 선거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다음 총선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노조 세력과 제1야당의 공안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여야 균열 속에 중도 세력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본인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아는 모양입니다. 집권여당의 노조 세력, 제1야당의 공안 세력,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집권여당의 노조 세력은 이해합니다만 제1야당의 공안 세력이라는 것은 지나친 부풀리기 같습니다. 어쨌든 손학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체제의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층이 실제로 두텁게 존재한다. 민심은 변하고 있다. 중간지대 중도 세력의 확대로 우리가 새로운 주력권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손학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 묻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과연 바른미래당은 성적표가 어땠나요? 3%대의 득표율입니다. 이재환 후보입니다. 창원 성산구 지역구역입니다. 과거의 이재환 후보는 바른미래당 간판을 달고 8%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에 불과했는데 무슨 중도층이 두터워졌다? 민심이 변하고 있다? 민심이 변해서 바른미래당을 이렇게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공당의 대표가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과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라고 불렸죠. 한나라당의 당시 대표는 홍준표였습니다. 그때 원희룡, 유승민 등등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불참하고 보이콧했습니다. 결국 홍준표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얼마 뒤 등장한 것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표가 물러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계열에서는 심했습니다. 보궐선거만 끝나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표 의장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제대로 채운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는 최근에 추미애 전 대표뿐이 없습니다. 어쨌든 야당, 특히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여당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학규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김관영 원내대표는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달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렇다면 힘의 중심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급격하게 옮겨갈 겁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제 레임덕이 아니라 거의 막바지 끝물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사실 많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 총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는 지금 그만두면 누가 당대표 하나,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전원 바꾸라 하는 것은 어림없는 소리라며 당세를 모아 한국당과 다시 통합한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말했습니다. 격렬하게 한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물러나겠다. 그렇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손학규는 또 말합니다. 김현철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임명을 강행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청문회는 왜 했나?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가나? 그러면서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물러나면 되겠느냐? 이런 의미겠죠.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주노총의 과격한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역대 정권 중에서 노조와 가장 친화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을 외면할 것이다. 말은 참 바른 말 했네요. 그렇지만 그 전에 바른미래당은 왜 더 강하게 노조와의 전쟁을 못했나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기에 빠지니까 갑자기 바른미래당의 지도부 두 사람이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손학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김관영은 노조, 민노총과 문재인을 싸잡아 비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다시 신임을 얻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은 오늘 손학규,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비공개 회의를 전환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어떤 말들이 오고 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지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손학규 퇴진론, 지도부 총사퇴 요구는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현 지도체제로는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손학규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바른미래당은 속으로 골마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벌어진 이 사태, 바른미래당이 드디어 붕괴 직전에 놓인 것 같아 보입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사람은 공공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평당으로 오고 싶어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있어.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원내교섭단 참여 안 돼. 나도 안 할 거야. 지금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굉장히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정의당과 이제 우리 손 안 잡는다. 왜? 우리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다음 총선에 힘드니까. 정치 구단의 말입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이 최근 총기를 많이 잃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본인의 밥그릇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촉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바른미래당 당이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